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시즌2 1분 거특강 4회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28번까지 풀었는데요. 우리가 29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한번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시혜적인 소구입법을 해야 되므로 틀렸습니다. 이 시혜적 소구입법은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직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지문은 틀렸다, 위배된다, 틀렸다잉. 2번에서는 부당 환급 받은 세액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법을 우리가 환수하는 부칙조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당 환급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었지만, 우리가 이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누구 잘못이라 그랬어요? 회사 잘못이 아니라 이제 그 국가가 계산을 잘못한 잘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환수할 만한 예외적 사유가 없었다. 예외적 허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서 뭐로 해야 된다? 금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환급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한번 보죠.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요, 이제 학교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기타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1953년부터 시행된 요 판례가 위헌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은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해서 채용해야 된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위헌 판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위헌 결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혜택이 끊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았는데 왜 나는부터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헌 결정 당시에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주기 위해 입법자가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아마 3번이 답이 되겠죠. 30번 보겠습니다. 1번. 부진정 소유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끝났죠.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정소급입법 말하는 것이고요. 2번, 우리가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으로, 현재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 신기를 변경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맞는 합헌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이거 합헌 판례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요. 4번에 저작인접권 판례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해가지고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법의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1번이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판례라고 공부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환되었다라는 판례입니다. 원래 이제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바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자체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해설 부분을 잘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법률이나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권리 입시 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 그 입시 전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 이런 것들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겠죠. 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것이고 4번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별로 게임 안 좋아하니까 PC방 이런 판례들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들이 많았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연구역 판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32번 법치주의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오늘날 사회 현상의 복잡함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다 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죠. 즉 포괄적으로 위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이어야지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지문입니다. 2번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로서 라는 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행정작용의 경우인데 여러분들 본질적인 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우리 법률유보 원칙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규범과 전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준수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4번 지문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번 지문은 이제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있잖아요. 우리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세금을 함부로 소급해서 내게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가 되는데 원래 조세법률주의 내용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통치구조 관련해가지고 국회 파트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 체크해 두셨어요. 2번인데 여러분들 의료기관에서 약국 관련된 판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약 분업 때문에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지 말고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년 뒤에는 근데 여러분들 기존에 돈 벌었던 것을 내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 제13조 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이 판례는 어떤 판례다? 합헌 판례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이 질문 조금 중요했죠, 여러분들.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위반 자체가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느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 정당성의 원리 위반됐다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느낌일 뿐이다. 바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럼 이제 4번이 될 건데 여러분들 합헌 키워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근데 여러분들이가 우리 법 개정 이전에 위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에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았지만 왜 그런 거냐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당한 신뢰가 인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34번 법률유보 원칙이다잉. 1. 기억법.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되고 일단 여기가 틀렸어요. 보기가 어렵대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직접 결정해야 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가 되는 판례인데 안 된다 했으니까 와장창창 틀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여러분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행정입법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틀렸다고 하지 말고 행정입법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 원칙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사항만큼은 반드시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고
디귿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심화기출 강의에서 해드렸죠. 우리가 법률여부 원칙이 이렇게 큰 원칙이고 의회유보 원칙이 좀 작은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인데 본질적인 사항만큼은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해야 된다 해서 법률유보 원칙이 이렇게 큰 원칙이고 의회유보 원칙이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그 법률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와장창창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관련돼서 내용들을 한번 쫙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권력분리 원리부터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